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지역방송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온 동네 깡깡이 소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깡깡 그치지 않는 소리가 계속 나는 게. 세금도 얼마나 많이 냈는데 옛날에는 이거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닐 정도였었는데 이 마을에 오면은 못 고치는 데가 없다고 할 정도고요. 뭐 일본, 중국. 지금은 사람들이 안 살고 어린이들은 볼 수조차 없고 그런 상황. 한 건물에 한두 집 있는 동들이 많고 아예 없는 동도 있고. 극동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인구시계 잠든 도시를 깨우다. 네, 이 시간 인구예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의 저출산 고령화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인구 급감 현상이 심각하겠는데요. 지방에서 수도권 지역으로의 대규모 인구 이탈로 인해 곳에 따라 마을이 사라지는 곳도 있겠으니 해당 지역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일기예보가 아니라 인구예보라고요? 그 내용 한번 무서운데요. 올해 발표된 한 자료를 보니까요.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에서 무려 89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제 고향인 고창도 빠르면 20, 30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데요. 어떡하면 좋죠? 참.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다둥이 엄마 개그우먼 김지선입니다. 여러분, 겨울바다가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이곳, 부산의 영도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들어온 곳입니다. 7, 80년대에는 수리 조선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부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금을 내는 동네로 알려졌는데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전부 집은 조금만 더 새빵살이 전부 새주 갖고 새빵살이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말소리 대신 지금은 고양이 울음소리로 가득한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안 살고 어린이들은 볼 수조차 없고 그런 상황이 됐고요. 토탈 600집이 이제 공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들끼리 짝짓기 한다고 소리도 지르고 밤 되면 사람보다 고양이 숫자가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고 냄새가 올 여름 우리 말도 못했어요. 막 문만 열면 냄새 나고 오죽 내가 요 뱀이 들어서 판때기를 덮고 가리고 살았을까요? 밤에 뱀 들어올까봐. 좀 등골이 오싹할 때도 있죠. 한 건물에 보통 한 층에 한 10가구 이상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한두 집 있는 동들이 많고 아예 없는 동도 있고 택배기사들도 거기를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동안 영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해 연구 중인 이상우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영도구의 경우 20, 30대 여성 인구의 비중이 10년간 44.4%나 줄어 지역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창성회의 의장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보고서라는 곳에서 착안을 한 것인데요. 지방소멸 지수는 20, 30대 젊은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비중으로 구성이 됩니다. 광역대도시인 부산의 경우에는 영도구, 동구, 중구 이런 곳들도 소멸 위험 지역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수보다 적을 때 그 지역이 사라질 위험이 크다고 평가를 하는 건데요. 아니, 인구가 좀 주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저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 빠른 속도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더군다나 세대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미래 세대의 현재 세대의 부양 문제도 점점 심각해질 것이고요. 결국은 지방 대도시의 붕괴로 같이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영국의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인구학자는 300년 후, 얼마 안 남았네, 지도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했대요. 이러한 현상을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불렀다는데 이거 진짜일까요? 여러분, 째깍째깍 움직이는 시계 소리 들리세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 시계 소리를 따라 여행을 할 건데요. 이 시계의 정체는 도시의 소멸 속도를 알려주는 인구시계입니다. 인구시계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지역의 소멸 위험도 크다는 건데요. 시계 소리가 빠르다 못해 불안하기까지 한 이곳.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사라지는 도시. 경북 의성군입니다. 어성의 예식장이 지금 이제 총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팔놓고 다 내놨어요. 왜 팔놓고 내놓겠습니까? 장사하면. 젊은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어성군에. 어성군에 보면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8시 되면 거의 다 꺼져버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성이 소멸도시가 맞아요. 이래 가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의성군의 인구는 52,929명입니다. 그리고 출생을 봤을 때는 10월 말까지 애들이 204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망은 806명입니다. 거의 4배죠.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화율을 봤을 때는 한 38.8%, 9% 이 정도로 고령화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럼 600명 정도가 자연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의성군에서 지역 인구 정책을 담당하시는 유경래 계장의 설명까지 들어봤는데요. 야,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야 할 안평 초등학교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지금 본교는 총 30명이고 분교장이 있습니다. 지금 전교생이 6명입니다.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도 아이들끼리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도 원만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70명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용창 교감 선생님도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5, 60명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본교와 분교를 다 더해도 36명이라니 진짜 큰일이네요. 학교에 농구대랑 학생
학생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분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뭐 토의 토론학습이나 협동학습, 같이 할 수 있는 모둠학습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업하는 방법 같은 게 좀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의성군에는 초등학교가 18개, 중학교가 10개, 그리고 고등학교 7개가 있는데요. 그중 한 학교는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는데요. 폐교가 많아지자 학생들의 등교길도 더 길어졌대요. 이제는 셔틀버스 없인 등교 자체가 어렵답니다. 저희는 집이 산이어가지고 학교에서 스쿨버스로 직접 다 학교나 등교시켜줘요. 저희 동네는 워낙 너무 높다 보니까 뭐 친구도 없고 사람 만날 수 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 젊은 인구가 대도시로 빠져나가자 의성군은 매년 자연적으로 600명씩 감소하는 소멸의 도시로 전락했는데요. 과연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한국보다 앞서 지방 소멸을 경험한 일본의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전 총무성 장관인 마스다 히로야는 마스다 보고서를 통해 이대로 가면 일본 인구가 지금의 약 70%로 감소한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소멸로 향하는 인구 시계의 속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장기 불황 속에서도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곳의 인구 시계는 마치 건강한 성인의 심장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려요. 도심의 활력이 느껴지는 사바에시는 부산에서 비행기와 기차를 타고 8시간가량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인구수가 6만 8천여 명 정도니까 우리로 치면 강원도 홍천군 정도의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곳의 출산율은 일본 평균 수치를 훌쩍 뛰어넘고요. 시민들의 행복지수도 일본 전역에서 가장 높은데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마키노 하쿠오 시장님, 노하우 좀 공유해 주세요. 먼저 기존 산업의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 개발과 신산업으로의 창업, 새로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기업을 지역 전체로 키워서 발전시키는 걸 목표로 마당 가꾸듯이 기업을 육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전체로 기업을 키워나가려면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요. 사회 전체의 발전을 목표로 하기에 협력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역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바에시를 대표하는 산업은 바로 안경입니다. 한때 값싼 중국산 안경의 등장으로 도시 전체가 휘청거린 적도 있었지만 소재의 다양화와 제품 명품화를 통해 일본 전체 생산량의 96%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무려 2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튼튼하게 만들어졌고요. 고장나도 수리가 가능하고 일본 제품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많은 분이 신뢰감을 갖고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안경과 함께 섬유와 칠기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칠기박물관 츠지모토 관장의 이야기입니다. 외식 산업의 업무용 식기의 경우
일본 전체 80% 정도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생활비, 재료비를 보조해주고 산지 기술자에게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금액의 경우 생활비는 월 13만 엔, 재료비 월 22만 엔 정도를 3년 동안 사바의 시와 후쿠이 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자리가 많아지자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63만 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30만 원 정도라니까. 시민들의 행복지수 1위 할 만하네요. 인정. 아이들이 고향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젊은 층이 돌아올 수 있는 고용자리를 만들고 창조적인 수도권의 일자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거나 기업 전체를 해외에 팔기 위한 신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한다면 대도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폐허의 아픔을 겪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70여 년 만에 OECD 선정 콤팩트 시티 중심 세계 선진 도시로 우뚝 섰고요. 고령화 사회에서의 회복력 도시로도 선정이 됐는데요. 와, 이곳의 인구 시계 소리도 정말 듣기 좋네요. 여긴 어디일까요? 기적의 변화를 이끈 곳은 인구 42만 명이 사는 도야마시입니다. 이곳에선 꽃을 들고 전차를 타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고요. 손자와 함께 박물관 나들이를 즐기는 어르신들도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손자와 함께 가면 요금이 저렴해서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여름방학 때 박물관에 갔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도야마시가 활기찬 도시로 변할 수 있었던 비결! 도야마시청의 나카다 유키히로 씨의 설명입니다. 도야마시에서는 콤팩트한 압축 도시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이 연결된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데 있습니다. 또 중심 시가지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도야마시의 구미는 사람들이 변두리로 흩어져 사는 탓에 도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려웠다는 건데요. 한때는 소멸 위험 지역으로 통했지만 지금은 콤팩트 시티 만들기로 정면 승부 중입니다. 그중 사시사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다목적 쇼핑센터 그랜드 플라자는 죽어가던 중심 시가지의 상권을 살리는데 한몫을 했는데요. 와! 오늘은 수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가 이곳 중앙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네요. 9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번화가에 나가면 서로 사람들이 길을 못 걸었어요. 막 부딪히니까 너무 사람들이 북적거려서. 근데 어느새 이렇게 시내가 그 중심 시가지가 한산하게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변했어요. 신칸센이 들어오고 콤팩트 시티로서 정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도야마시가 활기찬 도시로 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라. 매일은 아니지만 주 4회 정도 오고 있어요. 오는 게 굉장히 기다려져요.
도야마시에선 임산부를 위한 24시간 종합케어센터는 물론이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개호 예방센터도 운영 중인데요. 뜨끈한 온천수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아우 좋으시겠어요. 개호 예방센터를 지을 때 많은 분들의 기부가 있었어요. 여기서 도움받으신 분들이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기부도 하시고, 그렇게 좋은 뜻으로 기부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 설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시고 인생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타니 쿄쿄 관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도야마시의 복지 서비스.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폐허의 도시에서 공존의 도시로 변화 중인 도야마시의 인구 시계는 오늘도 이상무! 여기서 반가운 소식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시계의 역주행이 시작된 곳이 있다는데요. 서울에서 무려 3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요. 여름이면 흥겨운 락 페스티벌이 펼쳐져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인구 2만 6천 명이 사는 전남 구례군에 젊은 사람들이 몰려 소떼도 놀라 뒷걸음질 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제 구례에서 태어났다가 어렸을 때 서울로 좀 갔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계약직이라는 이제 불안정한 이제 직장 때문에 이직을 하려고 이제 구례를 떠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구례 자연드림 파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14년 때 알았습니다. 네. 한번 와서 놀랬죠. 한마디로 뭐 공원이었죠. 사실 제가 내려오게 된 것 중에 첫 번째는 사실은 수도권에 근무하면서는 2년마다 전세로 옮겨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학을 안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아이가 1학년 말에 전학을 왔는데 지금 4학년이죠. 이 학교가 너무 좋다고. 지금에선 벌써 들떠가지고 내일만 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도시에서는 꿈도 꾸기 어려운 가족들이 더 행복해하는 걸 느끼니까 저희는 좋죠. 구례군의 젊은 인구가 왜 늘었나 보니까요. 양질의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환경을 만든 자연드림 파크는 평균 연령은 무려 38세로 구례군의 인구 시계를 역주행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오성수 대표님, 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구례군에서는 지역에 이런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자연드림 파크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지역의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관광객과 일자리를 만들면서 그런 소득들이 지역의 어떤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구상을 가지고 제2의 자연드림 파크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은 마을에선 보기 힘든 영화관부터 북카페까지 이곳에는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문화 지원 시설을 갖췄고요. 체험 공방 등을 운영해 매년 구례 전체 인구의 7배에 달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와, 저도 애들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정말 재미있었고 피자를 만들어봤는데 한 번 더 만들어보고 싶을 만큼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만약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자주 갈까요? 일주일에 5번씩. 5번씩.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하는 공방의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역의 문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의 필요와 행복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평범한 농촌 마을에서 일어난 기분 좋은 변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온 이 마을의 기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모습. 참 보기 좋네요. 자, 흥겨운 깡깡이 소리로 가득한 이곳. 다시 부산 영도구에 돌아왔습니다. 최근 영도에서는 소멸로 질주하는 인구 시계에 이 깡깡이 소리로 맞서겠다는데요. 깡깡이 예술마을의 홍보를 담당하는 하은지 팀장의 설명입니다. 영도 그중에서도 대평동은 수리 조선소가 많은 곳이었고요. 배전에 붙은 녹이라든지 해조류 등을 떼어내기 위해서 망치로 직접 두드렸는데 그때 깡깡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2015년부터 깡깡이 예술마을 조성사업이라는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마을이 많이 활기를 되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숨결을 불어넣을 특별한 도전에 국내외 지자체에서도 관심 폭발! 오늘은 일본 나가사키현 스시마섬 공무원들이 깡깡이 예술마을을 찾았네요. 수리조선소로서 흥했기 때문에요. 이 마을에 오면은 못 꽂히는 배가 없다고 할 정도고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많은 배들이 찾고 있고, 네.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의 형태, 인구가 준다라는 양상은 비슷하지만 가지는 현황은 다를 것이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들을 각각의 지역에 맞는 어떤 상황들을 재조직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영도구의 도시재생에 힘쓰는 태윤재 주무관의 설명이었고요. 영도에서는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부디 인구 시계의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저는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자녀들을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보수가 수반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초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구 시계와 함께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는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시계 소리가 조금씩 울림이 되어 잠든 도시를 깨웁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을을 가꾸는 것이야말로 인구 시계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힘일 텐데요. 이런 일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극동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인구시계 잠든 도시를 깨우다. 기획 차유미, 내레이션 김지선, 구성 강하나, 취재 조민주, 스크립터 유미라, 음향 윤사무엘, 엔지니어 김동하, 해외 코디네이터 권혁성, 재양숙, 강경수, 번역 문찬현, 오노경, 김희현, 조원의, 설승훈, 연출의 최정민, 조시연, 오민지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지역방송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